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이며 배당금도 주고 미래 전망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오늘 분석할 기업은 바로 퀄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작하기 전에 도키와 함께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라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분석 방식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특정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미래 전망, 리스크,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공식 아래 하에서 70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놓았으니 읽어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퀄컴의 2021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퀄컴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6% 가까이 성장해 주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퀄컴의 실적은 훌륭했습니다.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이렇게 65% 그리고 140% 이상 성장해 줬고요.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루고 있는 이 QCT와 QTL은 각각 70% 그리고 43%라는 매우 좋은 매출 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퀄컴이 상승 흐름세에 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퀄컴은 이미 과거에 122.37달러, 123.76달러, 그리고 123.05달러 부분에서 튀어올라 주면서 123달러쯤에 강한 저항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요. 여기 RSI는 4번이나 50 부분에서 저항선을 보여주면서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RSI 65에 위치하고 있어 머지않아 70을 돌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퀄컴이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DCF 밸류에이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퀄컴이 2021년 2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퀄컴이 약 33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을 낼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씩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0%로 잡아서 영업이익을 산출했고요. 세금은 감안해서 노펫을 잡은 뒤에 기업이 매년 투자하는 캐펙스를 산출해서 프리 캐시플로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산출해냈습니다. 여기서 required rate of return을 7.5%로 잡고요. 1년은 1승, 2년은 2승, 3년은 3승 이렇게 잡아서 위와 같은 이렇게 프리 캐시 플로우를 오늘날의 가격으로 디스카운트를 시켰죠. 퀄컴이 갖고 있는 부채와 현금을 이렇게 더해서 그것을 오늘날의 가치에 감안을 한 뒤에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양으로 이렇게 나누면요. 퀄컴의 적정 주가가 산출이 되어서 나옵니다. 184.60달러가 되네요. 지금 퀄컴의 주가는 149.80달러로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지금 퀄컴의 주가는 약 이렇게 19%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20% 넣었을 때 퀄컴의 적정 주가는 147.67달러로 1% 정도밖에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기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퀄컴이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고요.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저평가 공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앞으로 다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크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퀄컴의 펀더멘털은 어떨까요? 먼저 매출액을 보시면 말이죠. 2021년 2분기 매출액으로 8.06빌리언 달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높은 매출액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로스 프로핏을 볼 텐데요. 이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액에서 이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부분으로 그로스 프로핏 또한 이렇게 꾸준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그로스 프로핏에 대한 마진율은 어떨까요? 이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로스 마진인데 그 마진율만 해도 이렇게 57.80%에 달합니다. 얼마나 퀄컴이 효율적으로 이 비용적인 부분을 잘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용이 높았다면 이 그로스 프로핏 또한 줄어들었을 테고 그렇다면 그로스 마진 또한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죠. 그 다음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업이익은요, 그로스 프로핏에서 이 영업 비용을 빼면 나오는 것이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 비용은 인건비, 그 다음에 세일즈, 마케팅, R&D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뜻하고요. 이러한 비용을 여기 그로스 프로핏에서 빼면 나오는 게 바로 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봤을 때 2020년 3분기 이후로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부터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높은 영업이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영업이익에서 세금이나 아니면 이자에 대한 비용을 빼면 바로 이 순이익이 나오는데 순이익은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2.03빌리언 달러죠. 꽤나 큽니다. 이 또한 역시 2020년 3분기 이후로 크게 순이익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2빌리언 달러라는 순이익이 적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프로핏 마진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순이익을 이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런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로핏 마진이 자그마치 25.10%에 달합니다. 매출액에서 뗄 거 다 떼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순이익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면 4분의 1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퀄컴은 25%에 달하는 순이익률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DCF 밸류에이션 그리고 퀄컴의 펀더멘털을 체크하여 퀄컴이 저평가이며 얼마나 안정적인 기업인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단지 DCF 밸류에이션에서만 퀄컴이 저평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퀄컴을 엔비디아, AMD, 애플, 인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의 P 멀티플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인텔을 제외하고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낮은 P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퀄컴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도체 종목을 투자하고 싶은데 여러가지 종목 중에서 어디를 투자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을 때 되도록이면 낮은 멀티플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은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퀄컴의 P 멀티플은 18.54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훨씬 낮은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어 가격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낮은 멀티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특정한 기업이 낮은 멀티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투자로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인기가 낮은 이유가 과연 정당한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기업의 멀티플이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그 기업에는 되도록이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기업의 멀티플이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은 언젠가는 제대로 된 가치를 받아 기업의 주가는 다른 경쟁사들과 비슷한 멀티플을 받으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확인해보는 일환으로 먼저 DCF 밸류에이션을 보수적으로 산정해서 퀄컴의 지금 현재 주가는 불합리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이제는 퀄컴의 미래 전망을 확인해봄으로써 퀄컴의 매출액 성장률은 높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퀄컴의 매출액이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로는 5G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5G 기술의 시장 규모는 이렇게 5.53빌리언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20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 122.3%씩 성장하면서 2020년에는 5G 기술의 시장 규모가 667.90빌리언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5G 시장 규모가 클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퀄컴이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수혜주인가라는 부분이 궁금하시겠죠. 그것은 5G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5G 수혜주는 크게 퀄컴, 삼성, LG 일렉트로닉스, 노키아, 인터디지털, 화웨이, 인텔, 에릭슨, ZTE, 애플 등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쟁사들 중에서 5G 관련해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퀄컴입니다.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경쟁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G에서 5G가 자리 잡힘에 따라서 5G가 내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숫자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2022년에 굉장히 빨리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퀄컴의 성장세는 5G 스마트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퀄컴의 와이어러스 전문성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칩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제너럴 모터스는 퀄컴과 계약을 맺어 퀄컴의 스냅드래곤 칵핏 플랫폼을 이용해서 디지털 칵핏에 파워를 주는 시스템을 체결했고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와 인텔의 모비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퀄컴의 CPU 그리고 GPU 기술을 이용해서 ADAS 칩 마켓에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진에 의하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라이드 ADAS 시스템은 2022년에 런칭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서 퀄컴은 비오니어이라는 회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입니다. 2021년 2분기 어닝콜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는데요. CEO 크리스티아노 에먼에 의하면 자동차에 대한 솔루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퀄컴의 자동차 관련 매출액은 연 1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퀄컴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퀄컴에 대해 믿음이 가는 이유는 퀄컴의 펀더멘털이 매우 강하며 지금 돈을 현재 많이 버는 기업이고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보수적으로 봐도 기업이 저평가이면 물론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도 저평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5G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이라는 너무나 좋은 미래 전망까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애플이 자체적으로 모뎀을 만든다고 했으나 모든 애플 핸드폰에 퀄컴의 칩이 안 들어가는 핸드폰이 없기에 적어도 2024년까지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큰 리스크 또한 없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지금 RSI가 66이라는 약간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차트는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려고 하고 있으며
분할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은행보다 좋은 배당과 함께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다른 기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